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상황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가끔은 내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 혹은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짜증이 솟구치곤 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항상 거슬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구름 낀 하늘과 같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사람의 행동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괴로움의 원천은 과연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짜증과 불편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마주하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며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짜증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무례한 태도가 우리의 짜증과 불편함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같은 말을 했을 때 한 번은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이 다른 날에는 크게 화가 나기도 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 차이는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상태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자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는 그들의 배경과 상황,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무언가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들의 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유와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짜증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더 키우는 대신
감사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나에게 인내심을 배우게 해주는구나. 혹은 그 행동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질 기회를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평온함을 되찾는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더 깊고 안정된 상태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짜증과 불편함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들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란 마음을 어지럽히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감정과 집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번뇌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계실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저를 자꾸만 화나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한 잔의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가 물을 떠오자 부처님께서는 물을 천천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탁해진 물처럼 사람들의 행동은 때때로 너의 마음을 흔들어 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물이 다시 고요히 가라앉으면 맑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지 않겠느냐?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흔들려도 다시 맑아질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짜증은 그 자체로는 우리의 삶을 해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보며 그 행동이 정말로 여러분이 삶을 흔들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젊은이에게 말씀하셨듯 흔들리는 물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더 큰 파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난 물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감정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짜증과 실망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기대가 아닌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실망했던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느끼는 걸까? 내가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짜증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로 여기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 감정을 배우고 있으며 어떤 지혜를 얻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짜증과 불편함을 넘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관찰의 힘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들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저는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송이 연꽃을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도 외부의 영향에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그 빛을 되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짜증은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정보에 감정을 섞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호흡 관찰법은 이를 실천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음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짜증이 일어난다면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짜증이 난다거나 이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고요히 바라보는 자는 번뇌 속에서도 평온을 얻는다. 이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용돌이를 바라보며 그 본질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짜증과 화는 종종 그 순간의 상황만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무관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짜증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과거의 감정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께 작은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을 일기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이유를 한 줄씩 적어봅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났는가?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라고 질문하며 스스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짜증은 점차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짜증과 불편함을 감사로 전환하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짜증을 유발한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짜증과 불편함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 마음의 깊은 이해를 돕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정 관리뿐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만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나는 나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타인의 행동이나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친구와 다툼이 잦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가에 있는 돌멩이를 보아라. 그 돌멩이는 흐르는 물에 의해 둥글고 매끄러워진다. 너의 친구는 너를 매끄럽게 만드는 물줄기와 같다. 이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불편함이 결국 우리를 단단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강물처럼 우리의 관계는 끊임없이 흐르며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나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날 아침 가족과의 갈등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넓게 바라보는 연습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끌어줍니다. 둘째,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평온함을 찾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깊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사내가 찾아와 스님을 비난하며 온갖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스님은 조용히 앉아 명상만 할 뿐 그 사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내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괴롭히는데 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은 내가 받지 않았다.
그렇기에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내 감정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과 짜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짜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짜증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으로 한 발짝 나아가 보시길 권합니다. 짜증과 불편함을 다루는 불교적 실천 방법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지 철학적 사유에 머물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숨 고르기의 기술을 배워봅시다. 불교에서는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숨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며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 깊고 천천히 호흡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던 비유가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잔잔한 물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나 고요한 물은 달을 비춘다. 마음도 이와 같아 고요할 때만이 진실을 보게 된다. 이처럼 호흡 명상은 마음의 흔들림을 다스리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짜증을 느낄 때 숨을 고르며 마음의 파도를 잔잔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메타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메타 명상은 일종의 자의 명상으로 나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내는 연습입니다. 이 명상은 특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이라고 속삭이며 마음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위와의 갈등으로 깊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사위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미울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행복해질 때 그대의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고통이 그대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메타 명상은 단순한 기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연결된 존재로서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그를 향한 짜증이나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셋째, 불교에서 강조하는 경청의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은 짜증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 속에 담긴 그의 감정과 이유를 들으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의 배경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경청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며 마음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 과정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고 자신도 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중도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단적인 태도를 피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중도는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우리는 스스로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를 통해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지도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지도 않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구에게 짜증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지금 소개한 방법들 중 하나를 그 상황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진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인간관계와 갈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는 마음이 곧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실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유명한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만일 물이 흐르지 않는 강가에 앉아 있다면 그 강은 무엇을 비출 것인가?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만일 물이 맑고 잔잔하다면 그 강은 하늘과 나무와 새들, 모든 것을 담아낼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아 고요하고 맑을 때 세상의 진실을 담아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등과 짜증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하거나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이해하기 위해 자주 경험하는 한 가지 예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곧장 화를 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오온의 원리를 통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온은 우리의 경험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로 색, 형체, 수, 느낌, 상, 지각, 행, 의지, 식, 의식을 말합니다. 특히 수와 상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짜증과 불편함은 어떤 자극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소리를 듣고 색, 그것을 불쾌하게 느낍니다. 수,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상, 그 뒤로 마음속에서 그를 비난하고 행, 그 감정을 계속 떠올립니다. 식,
결국 우리가 느끼는 짜증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해석과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불에 손을 대고 뜨거움을 탓하나 지혜로운 이는 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짜증을 낼 때 그 불편함에 계속 집착하며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불에 손을 대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 부릅니다. 정념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 생각이 감정을 자극하기 전에 그 흐름을 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계속 키우기보다는 지금 나는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은 시간이 걸리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셋째, 자신의 관점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의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짜증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의 상황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느낀 짜증과 갈등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우리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짜증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먼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제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아나파나사티, 호흡을 통한 마음 챙김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함과 걱정을 함께 내려놓으세요. 이 명상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가 나는 순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짜증과 갈등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깊은 숨을 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 감정도 사라질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이는 스스로의 고통을 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짜증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도 모르는 깊은 상처나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료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나는 이 상황에서 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갈등의 에너지를 연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친절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단순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짜증이 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물리치듯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속 불편함을 녹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본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이나 짜증의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감정도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갈등과 짜증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과 짜증의 순간조차도 우리 내면의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방송을 마치며 부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인간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를 확장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